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93세인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비결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93세 한재수입니다. 저는 국립한방병원 원장으로 40년을 진료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저 자신도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를 잃고 무너졌던 심장과 몸을 제 손으로 회복했습니다. 들깨, 청국장, 홍삼, 표고버섯, 미역 이 5가지 평범한 식품이 제 심장과 면역을 살렸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제 인생을 바꾼 실화입니다. 젊은 시절 국립한방병원에서 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고향 마을에서 무료 진료와 텃밭 농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히 계신 게 최고의 선물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은 93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나 병원 복도를 더디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 진료를 보고 제 손으로 텃밭을 일구며 매주 한 번씩 산책 모임에도 나갑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90대가 넘은 나이에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비결이 뭐냐고요. 그 비밀은 제가 53세 때 겪었던 위기와 그 극복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제 텃밭에는 들깨와 표고버섯을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작물들을 살피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 이것도 제 건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특별 무료 진료를 했는데 80대 어르신들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야기로 나누려 합니다. 40년 전 제가 53세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병원 원장으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제 삶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밤에는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고 잠은 하루 3시간도 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제 몸도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병원 동료들의 도움으로 급히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심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제 증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아내보다 먼저 떠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제가 먼저 가버린다면 그건 제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1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아프면 내가 더 슬플 거예요. 그 말은 제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가고 싶단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새 동의보감을 읽으며 제 몸에 맞는 식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아닌 회복, 약이 아닌 음식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한의학의 지혜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 그 속에서 제 약한 심장과 지친 몸에 필요한 5가지 식품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0년 동안 그것들을 꾸준히 섭취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93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어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품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 심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회복시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이 식단을 시작했을 때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것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숨이 덜 차게 되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1년 뒤에는 정기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10% 정도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제 심장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제 그 5가지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저는 몸이 아니라 속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정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 몸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심장 기능 저하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청국장의 비밀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에 있습니다. 이 균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청국장의 단백질은 심장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82세 이철수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30년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을 꾸준히 드신 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랄 만한 변화였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드세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습니다. 청국장을 직접 담그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영양소 손실을 막기 위해 끓이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강하고 실이 있는 청국장이 진짜입니다. 발효가 제대로 된 청국장은 끈적한 실이 생기고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세요. 그 속에 건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단, 위산이 많은 분은 공복에 섭취하지 마세요.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국장 냄새 때문에 피하셨던 분 계신가요?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피로가 심할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청국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비법은 청국장 1큰술에 들기름 반 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을 섞어 따뜻한 밥에 얹어 먹는 것입니다. 청국장의 냄새도 줄어들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청국장은 장내 유익균 중에서도 바실러스균의 작용이 중요합니다. 이 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하여 소화를 돕고 암모니아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심장 건강에 있어서는 나트레틱 펩티드라는 성분이 심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특히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들깨죽을 먹고 점심에는 들깨가루를 밥에 뿌려 먹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심장 기능이 크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78세 박영희 어르신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고혈압 약을 20년간 복용하셨는데 들깨 식이 후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며 천천히 줄여가셨죠. 하루 한 숟가락 갓 갈아서 현미밥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들깨는 바로 갈아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갈아 놓으면 산화가 빨리 되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전기 그라인더로 필요할 때마다 갈아 드세요. 하지만 담석증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즙 분비를 자극해 통증이 올 수 있어요. 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하나만 바꿔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국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이면 건강의 씨앗을 심는 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들깨 활용법은 들깨죽입니다. 현미 한 컵을 물에 불려 잘 익힌 후 마지막에 갓 간 들깨가루 2큰술을 넣고 살짝만 더 끓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과 다진 파를 넣으면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주 3회 정도 이 들깨죽을 아침 식사로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특히 심장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내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심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가슴 통증이 사라졌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감기조차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표고버섯이 제 몸의 방어막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표고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과 렌틴한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해줍니다. 동시에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70세 정미경님은 항암 치료 후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2년간 감기가 잦고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죠.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신 후에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충분히 불린 후 끓여 드세요. 국물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린 버섯이 생버섯보다 영양소가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주 3회 한 번에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통풍 환자는 표고버섯의 퓨린 성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버섯 요리를 드신 게 언제인가요? 오늘 저녁 표고버섯국이나 찌개를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표고버섯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해먹는 방법은 표고버섯 진액입니다. 말린 표고버섯 5개를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간 달입니다. 그리고 그 국물을 하루 3번 한 컵씩 마십니다.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효과적입니다. 표고버섯의 렌티나는 T세포와 B세포의 활성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에리타데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경우에는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감기 걸리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네 번째는 미역입니다. 약물로 손상된 간, 그것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심장약을 장기 복용하면서 간 기능이 떨어졌던 것이죠. 미역의 알긴산은 간세포를 도우며 노폐물을 씻어냈습니다.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은 체내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독소를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오드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80세 김정호님은 간 수치가 높아 걱정하셨는데 미역을 꾸준히 드신 후 간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약 없이 식품으로만 건강을 회복한 사례죠. 불린 미역을 된장국에 넣어 드세요. 다시마 함께 넣으면 효과 2배입니다. 자연 건조된 미역을 구입해서 불려 드세요. 마트에서 파는 염장 미역은 소금기가 많습니다. 미역국보다는 미역 된장국으로 드시면 영양이 더 풍부합니다. 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함량에 유의하세요. 특히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역의 칼륨 성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역 1kg 간에게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미역으로 만드는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미역을 깨끗이 씻어 30분간 불린 후 된장 1큰술과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1 작은술을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는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이 미역 된장국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역의 라미닌이라는 성분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해독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미역의 푸코이다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하고 알긴산은 중금속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지 6개월 만에 간 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화불량과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5번째는 홍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정신을 붙잡아준 건 홍삼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저는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막아주고 신체 기능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또한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75세 최영숙님은 만성 피로와 감기로 매년 고생하셨습니다. 홍삼을 꾸준히 드신 후에는 감기 없는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체력이 좋아져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셨죠. 6년근 홍삼 3지 정도를 공복에 따뜻한 물에 우려 드세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직접 다리시거나 믿을 수 있는 농축액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열이 많은 체질은 홍삼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코피가 자주 나신다면 중단하세요. 또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시나요? 가끔은 우리 몸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삼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홍삼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매일 아침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홍삼 성분이 구강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꿀은 홍삼의 쓴맛을 중화시켜주고 그 자체로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93세에도 걷고 진료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들깨 한 숟가락, 청국장 한 숟가락, 홍삼 한 조각, 표고버섯과 미역국. 이걸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홍삼을 우려 마시고 청국장과 들깨가루가 들어간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표고버섯국을 즐기고 저녁에는 가끔 미역 된장국을 끓여 먹습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제가 만든 특별한 처방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남긴 지혜입니다. 50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의학의 지혜가 제 몸을 살리고 제 삶을 지켜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꾸기엔 늦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53세, 심장이 반밖에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들깨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청국장을 한 숟가락 더 해보고요. 일주일 뒤엔 표고버섯국을 끓여보세요. 한 달, 2달, 1년. 그렇게 지나다 보면 지금보다 건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식품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없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한의학 원장이었지만 제가 찾은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자연의 식품, 꾸준한 실천,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이 3가지가 제 생명을 구했고 지금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병원에서 만나는 5060대 환자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도 몇 개월 후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 면역력을 지켜준 3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세까지 함께 건강하게 걸어가는 길,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